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5월 6일 산뜻한 월요일 시작입니다. 비트코인 63,700달러 횡보, 이더리움 3,100달러, 솔라나, 리플, 도지코인 전체 코인들 큰 변동이 없고요. 지난주 애플어닝 서프라이즈와 비둘기적인 파우드장 FMC로 코인 반등은 했는데 거래량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코인 가격 안 빠지려고는 하지만 매수하는 투자자들도 줄어드는 상황이라 여기서 더 상승하려면 최대한 횡보하면서 6만 달러 지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은 6만 달러만 안 무너지고 6월까지 횡보해주면 11월 바이든 대선 호재로 돈 풀기하고 따뜻한 연말 보낼 듯합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 큰 임팩트 충격 컸던 만큼 후폭풍도 예상되는데 5월 6일 애플 신제품 공개 기다리고 연준위원들 FMC 이후 발언도 지속이 되고요. 애플 신제품은 글로벌 판매량 줄어들고 아이패드 첫 번째 공개입니다. 얼마만큼 혁신 가져오냐에 따라서 애플이나 코인 시장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연준위원들은 5월 1일 FOMC 파우드장 발언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석하면서 새로운 이야기 나올 듯 합니다. 그리고 5월 20일 엔비디아 어닝은 전체 코인 시장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큰 이벤트이기도 하고요. 비트코인 지난주 56,000달러까지 내려가면서 쇼포지션 대량 청산시켜 놓은 상태라 당장의 6만 달러 현재 가격 지켜줄 가능성이 높죠. 전문가들 비트코인 전망을 보면 대체로 추가 조정 한 번 더 오고 그 다음부터 본격 재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인 고인물 윌리운 비트코인 강세 추세 유지하려면 59,500달러 반드시 유지를 해줘야 되고 빠르게 67,500달러 돌파를 못하면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다시 6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조정 났다가 이렇게 반등 오는 시나리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승 이후 하락 하나의 패턴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5월에는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저점 리테스팅하고 6월 7월 여름 되어서나 본격 7만 달러 전고점 탈환에 들어간다는 전망이죠. 무난한 역 헤드 숄더 패턴으로 이번 비트코인 56,000달러 하락에서도 청산 물량보다는 기관들 신규 매수가 더 많아서 가격이 6만 달러 위로 빠르게 올랐습니다. 6만 달러 비트코인 아래 내려가면 매력적인 가격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5월 시작이고 5월이 많이 남긴 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6만 달러 5월 초반부터 반동 오면서 기세를 제압해버리면 지난 5만 달러 하락에 못산 개인들 다시 한 번 더 매수 타이밍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주말에 많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우선 코인에서는 코인베이스 새로운 소송 소식이 났고요. 작년 6월 SEC가 코인베이스 소송에 이어서 이번에는 일반 투자자들도 함께 코인베이스를 소송했습니다. 작년 SEC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 31개 팔았다는 혐의로 소송을 걸었고 이번에는 8개 코인이 증권 혐의로 소송에 걸렸고요. 작년 6월 이미 SEC라는 큰 소송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이벤트로 인해서 코인베이스 주식이나 해당 코인 가격에 큰 영향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솔라나, 폴리곤, 니어 프로토콜, 디센트랜드, 알고랜드, 유니스왑, 테조스, 스텔라룸의 8개 코인으로 한 번쯤 들어본 유명한 코인들이죠. 가격에 영향 주기보다는 알트 투시 및 3월 20일 SEC 이더리움 재판 유니스왑 소송 이후부터 계속해서 악화되는 역할을 하죠. 이번에도 소송 걸린 솔라나 코인 보면 지난 하락에 피보나치 0.5까지 빠졌다가 약간 반등 이후 618 구간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2021년 FTX 펌핑으로 30만원까지 상승했다가 FTX 파산에 비트코인 마이너스 99% 전형적인 바닥까지 갔던 코인이었죠. 하지만 이후 비트코인 반등하고 기관 매수세와 FTX 샌뱅크먼 조기 석방 기대감에 숏포지션 대량 청산되고 가격도 빠르게 전고점까지 올랐고요. 샌뱅크먼도 개인 투자자들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점 잘 알고 있어서 이를 역이용하면서 급등한 솔라나 코인 계속해서 숏포지션 청산시키고 가격 펌핑시킨 게 메인 상승 요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반전 시나리오 나오면서 올랐다가 다음 방향성 기다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거래량이 확실히 지난 상승보다는 10분의 1 낮아진 상황입니다. 여기서 추가 상승할지 아니면 폭락시킬지 세력들 개인들 거래량 보고 있는데 솔라나 같은 미국계 코인들은 거래량 안 올라가고 투자자들 자금 빼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대로 바닥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다른 소송 코인이 샌드박스와 같은
다른 메타버스 섹터 디센트랜드 보면 코인베이스 소송이 아니었다고 해도 벌써 핵심 매물대 다 뚫히고 8주 연속 하락, 가격이 너덜너덜해진 알트코인입니다. 디센트랜드 말고 폴리곤이나 소송된 니어 프로토콜, 알고랜드, 유니스와 테조스 모두 디센트랜드하고 비슷한 차트 모양이고요. 4월 비트코인 7만 달러 무너질 때 여기 구간 세력들도 대량으로 알트코인 매도했다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디센트랜드 거의 2022년 바닥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데 비트코인 역헤드앤숄더 패턴으로 6만 달러 아래 추가 저점 리테스팅 나오면 바닥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거기에 낮아진 거래량 당장에 못 상승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저점 갱신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2019년 반등장에서도 비트코인 포함 알트코인들 같이 상승했지만 이후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처럼 기관들이 물량 받쳐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신규 개인들 매수 없어서 계속해서 저점이 리테스팅 되었고요. 오히려 상승 없이 2022년 가격으로 움직였다면 하락도 작을 수 있지만 고점에 물린 투자자들 아직까지 안 팔고 홀딩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저점 무너지면 패닉셀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 투자 가장 많은 한국 업비트 보면 3월 업비트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80% 회복을 했었고요. 연초에 빗썸에서 스스로 무료 정책으로 점유율 일부 가져가긴 했지만 다시 유료로 전환했고 업비트 내 알트 거래가 국내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되었죠. 거기에 4월 총선에서도 비교적 코인에 친화적이었던 국힘이 총선 패배하면서 코인 시장 정책적인 기대감은 감소한 상태입니다. 업비트 내 알트 거래가 국내에서는 가장 활발한데 최소 거래량 지난주보다 3분의 1 크게 감소를 했고요. 코박 토큰 3억, 알파커크, 히포그라 4억, 저스트 5억, 스팀, 헤조스 6억 7억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래량 상위 코인인 AI 테마, 골렘은 3천억, 도지 비트코인은 2천억 수준으로 빠지고 있고요. 지난 비트코인 56,000달러 하락에 일시 거래량이 1조 2천억까지 비트코인 늘어나기도 했었는데 추가 하락 공포에 매도가 많았고 일부 홀딩은 하고 있지만 한국 중산층 지갑 얇아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매수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코인 과세 시작되고 높아진 부동산, 물가 가격에 한국 개인 투자자들 코인 투자 자금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2019년에도 17년 불장 이후 반등은 했지만 급격히 거래량 감소하는 시절은 있었습니다. 당장에 거래량 감소는 하지만 오히려 개인들 묻지마 투자 없는 구간이기도 해서 장기적으로도 모아갈 수 있는 지점이 나오는 거죠. 지난주 커피회사 스타벅스 어닝 발표가 있었는데 업비트 거래량 감소하고도 깊은 연관성이 있고요. 실적은 작년 4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연속 어닝 미스했는데 작년 5월 동기 대비해서도 주당 순이익, 매출 모두 감소하는 역성장 상태입니다. 매장 매출은 4% 감소했고 캐나다, 미국, 북미에서는 마이너스 3%, 중국은 마이너스 11%, 매출은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12.8%, 주당 순이익도 7%나 떨어졌습니다. 2028년까지 인도에 1000개 매장 확장할 것이라 계획은 하고 있는데 기존에 스타벅스가 중국 중심으로 발전을 했었는데 인도보다는 중국이 여전히 개인 소득 높고 스타벅스 소비 많은 중산층풀도 상대적으로 강하죠. 여기에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스타벅스는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분류되고 글로벌에서 불매 운동이 지속되고 있고요. 스타벅스 창업자 하워드 슐츠가 이스라엘 계열이고 이스라엘 정부와 군대한테 자금 지원하는 게 아닌가 루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원, 중동 불안은 스타벅스 매출 감소의 핑계거리일 뿐이고 미국, 유럽, 중국처럼 메인 경제 지역의 중산층 소득이 감소하는 것이 메인 이유입니다. 한국도 개인 지갑 얇아지면서 손흥민 광고하는 메가커피나 컴포즈 저가 커피가 좀 더 선호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 동안 워렌 버핏 발언이 있었습니다. 워렌 버핏 지난 분기에 이어서 애플 주식 추가적으로 지분량 1% 비중을 줄였는데 비록 애플이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보다는 좋은 회사라고 야긴했지만 지난 어닝에서 보았듯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 없었다면 매출 감소에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 왜 팔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죠. 무엇보다 애플의 아이패드나 맥북 판매량은 이전부터 주춤을 했었지만 지난 분기에는 핵심 매출원이라 할 수 있는 아이폰도 판매량 감소하면서 새로운 혁신은 없을 거다 시장이 예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